안녕하세요. PHP 세 번째 시간으로 기본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어문, 반복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f-else 문입니다. if-else에서는 if문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조건문에서는 중에 if문은 세 가지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법처럼 하나의 단일 if문, if 뒤에 조건문이 true이면, 참이면 자기가 나타낸 블럭의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문을 처리하고요. if 조건에 대해서 걸려있지 않은 true가 아닌 경우를 쓰겠다 할 때는 else를 써요. else 뒤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하는 형태로 씁니다. 이것처럼 그냥 흑백 논리로 true 아니면 false를 값만 받으면 좋은데 실제 저희가 많은 경우들을 보면 이 경우가 아닐 때 다른 경우에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색깔에서도 보면 검은색만 있고 백색,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등등등 많은 색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런 경우들을 다 만족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다중 if문입니다. if 뒤에 얘가 true가 아닌 else를 봤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조건 묻겠다. else if 하고 조건 넣고 블럭하고 모든 경우에 맞지 않는다. 그럼 else만 해서 받으시면 돼요. else 뒤에는 항상 조건이 오지 않는다. 그런 형태에서 if-else문을 씁니다. 그러면은 if-else 사용하고 있는 예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단일 if문입니다. 단일 if문에서 비교 연산자에 대한 것을 보는데요. 변수 result라는 곳에 1의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0보다 크다라는 부분에 true죠. 참이죠.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에 항상 오른쪽에 오는 것은 값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변수가 왔다 할지라도 여긴 값이니까 1이 들어가죠. 1을 2로 나눈 값을 결과를 result에 넣어줍니다. 이때 중괄호 표시가 없기 때문에 if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은 바로 다음에 있는 한 줄만이 자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가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고요. 나머지로 끝났으니까 빠져나와서 프린트 출력을 합니다. 만약에 if 조건이 참이 이 부분 참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출력되겠죠. 그럼 결과는 1이 나오지만 지금 if의 조건에 참이었기 때문에 2로 나눈 부분이 나와서 0.5의 결과가 나오고요. 뒤에 br 태그가 있으니까 엔터 치워질 거고요. 그리고 result 1이었던 값을 다시 -1로 값을 변경했어요. 변수는 변하는 수니까 변경된 값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result는 지금 -1인 상태입니다. 다시 if 조건을 묻습니다. -1은 0보다 크냐? 크지 않죠. 음수니까 0보다 작은 수죠. 그래서 결과는 여기서 true가 아닌 false여서 if 가지고 있는 이 블럭을 처리하지 않고 다이렉트 프린트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1 br 결과가 나오겠죠. 0.5 엔터 치고 -1이 결과가 출력돼요. 결과 확인하면 지금과 같이 0.5 엔터 -1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지금 num이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할당해 줬어요. num이 5죠. num을 연산하는데 %는 나머지 연산이었죠. 2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가 1과 같으냐라는 비교 연산자였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 띄었으면 안 된다 했죠. 1과 같으면이죠. 이때 동일하면 if라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때 뒤에 물음표가 오죠. 이런 연산을 조건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true이면 첫 번째 오는 콜론 전에 오는 값을 리턴을 하고 또는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이면 두 번째 콜론 뒤에 값을 리턴하거나 출력합니다. 그럼 5를 2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는 1과 동일하죠. 그럼 홀수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 프린트 br이니까 엔터 친 효과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따로 프린트를 쓰는 게 귀찮아. 그러면 홀수, 짝수 뒤에 따로따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어차피 적용이니까 여기 쓰는 것보다 밖으로 빼서 쓰자 해서 쓴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num이라는 변수를 8로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다시 같은 결과를 물어봅니다.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동일하냐? 근데 8은 짝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죠. 그럼 이 조건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죠. 거짓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콜론 뒤에 있는
프린트를 출력합니다. 그럼 홀수와 짝수가 출력되어지겠죠. 결과 확인하면요. 홀수 짝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반복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반복문은 포문하고 while문 같은 경우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건에 대한 것을 있는 것을 먼저 추렸습니다. 왜? 연산자에 대한 연습을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while문도 역시 뒤에 오는 while 뒤에 중괄호 안에 조건문이라는 것이 오죠. 이 조건이 true인 동안만 이 실행문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while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while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을 사용하기 위해 i라는 변수에 1을 주었고요. sum이라는 변수에 0의 값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while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조건이었죠. i가 101보다 작으면 첫 번째 지금 조건이 들어왔는데 i가 1로 세팅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거짓인가요? 참인가요? 예, 참이죠. 1은 101보다 작으니까요. 그러면 블럭 안으로 들어갑니다.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서 sum에다가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값을 넣어주죠. 이때 sum인 첫 번째 0이라는 데이터로 들어있었고요. 플러스 i는 1이었어요. 항상 오른쪽에 오는 것은 값의 형태니까 위에서 주었던 값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sum은 1이죠. 그런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반복문이니까 반복되어지겠죠. 그래서 블럭 끝을 만났어요. 그럼 다시 while이라는 조건을 물어보러 갑니다. 1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101보다 작은 거 참이죠. 그 상태에서 쭉 계속 반복하니까 즉 결과는 1부터 100까지 합의되어집니다. 그 결과를 sum이라는 것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 sum이라는 변수 출력할 때 꼭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해서 점을 연결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어요. 이런 형태로 써도 출력 결과 나온다. 첫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100가지 합에 대한 결과가 sum에 들어있으니까 결과를 출력하겠죠. 그럼 결과 확인하죠. 그랬더니 100가지 합 5050 맞나요? 그럼 결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while문에 대한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 while에 대한 연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나 조건문이나 그 두 가지를 다 따로따로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돌긴 도는데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값의 변경이 되면 갑자기 종료시키거나 또는 이 값이 되었을 땐 무조건 그냥 종료시키고 싶거나 아니면 이 조건이 되었을 때 반복문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 예제를 보면요.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i라는 값을 0으로 value는 1로 주었어요. while이라고 하면 true면 항상 true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 무한 반복을 하겠죠. 그런데 무한 반복을 하면 시스템 자체가 다운된 것과 똑같죠. 이벤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일 때만 빠져나오게 해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조건을 여기다 두는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파일 안에 넣긴 합니다. 그냥 무한적으로 도는 시스템에서 계속 아이들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레디하고 있는 상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태 또는 항상 돌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키 이벤트가 들어오는 순간 종료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시스템 프로세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과 같을 때는 파일에 true라고 주고 그렇지 않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값이 있다. 지금과 같이 반복되다가 만보다 커지면 그냥 종료시키라는 경우는 파일 안에 집어넣는 게 낫겠죠. 그런 상태로 파일에 지금 첫 번째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블럭을 들어왔습니다. value 값에 value 곱하기 3배수만큼씩 증가되겠죠. 그 값을 value에 넣어주고 i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value라는 값이 만보다 커지면 break, 종료시켜라. 강제 종료와 똑같아요. 즉 우리 PC 돌리다가 무한 루프 걸리거나 시스템 다운되면 리셋 누르거나 파워 종료시키죠. 그것처럼 이 while이라는 것을 종료시키겠다. break, 밟아라. 멈춰라.
그래서 종료시키고 빠져나오게 돼요. 이 파일은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이 파일에 열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닫힌 부분이겠죠. 만날 때까지 반복해서 루프를 돌고 프린트는 i 값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하는 횟수에서 밸류가 만보다 커지는 순간 전에 있는 i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결과를 확인해 보죠. 결과 확인하면 9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복 횟수는 9까지 반복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반복문의 형태인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로 쓰는 것이 아니라 do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있는데요. 이 구문은 while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거든요. 근데 while이라는 것을 보면은 순서에서 while하고 뒤에 조건이 오니까 조건을 먼저 물어보고 맞으면 블럭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do는 조건이 없죠. 뒤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을 묻지 않고 들어가서 처리한 다음에 while을 만나서 조건을 묻는 순간 조건이 맞으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틀려요. 즉 do while은 최소한 한 번은 실행시킨다. 그래서 실행시키니까 i는 1인 상태에 i 곱하기 3을 i 넣어요. j에 넣어요. 그러면 j 값은 3으로 변화되죠. 그런 상태에 i를 하나를 증가시킵니다. 프린트 j 출력해요. 그러면 j 값을 출력하고 엔터 치면 3이 출력된 상태에서 엔터가 들어가고 while 봤더니 j가 100보다 작으냐? 3이죠. 3이면 다시 위로 가서 j 값을 곱해주고 증가시키고 이런 형태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i가 이곳을 바꿔서 100보다 크냐? 그러면 첫 번째 i가 j라는 것이 3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출력되어졌다가 이 부분 만난 순간 거짓이 돼버리니까 빠져나와서 한 번 출력한 j는 3값 말고는 출력이 되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적다라는 부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100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확인해보죠. 그래서 쭉 100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출력하니까 i라는 값이 102가 되는 순간 j가 102가 되는 순간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101을 찍고 비교했더니 100보다 크니까 종료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반복문에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조건을 믿는 위치에 따라 실행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둥근 가로 함수 이름 나온 다음에 둥근 가로 쓰고 집합기호인 중가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명령어들을 어떤 거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용했던 if문이나 do while문 역시 함수 형태여서 중가로 얘가 가질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쭉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려면 앞에다 펑션부터 쓰셔야 돼요. 펑션 쓰고 함수 이름 쓰고 둥근 가로 쓰고 걔가 나타낼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니까 중가로 쓰고 형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실제 함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요. 함수 쓰겠다 펑션 정의하고 함수 이름 들어오고 매개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거기에 같이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값들을 나열해서 넣어주는 것을 뜻해요. 그 함수 값을 가지고 안에서 다 처리하실 수 있죠. 그게 매개 변수다.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그런 파라미터를 가진 상태에서 중괄호로 집합들을 쓰게 돼요. 중괄호로 집합을 쓰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명령어들이 집합이었으니까 명령문, 선언문, 표현문, 뭐 그런 기타 등등 명령어들의 집합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함수 사용하는 구문에서 앞에 함수부터 나와야 된다 했죠. 펑션 add라는 함수 이름 들어왔고요. 변수 파라미터니까 변수 형태 써서 달러돼 있는 x, 달러돼 있는 y 파라미터 두 개 쓰고 있어요.
하나 이상 될 때는 구분하기 위해 콤마를 쓴다. 콤마로 구분한다. 구분자 콤마예요. 그 상태의 명령 어디 집합이니까 중괄호를 쓰고, 그럼 이 함수가 처리하는 것이 이 두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함수는 근데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다고 아까 프린트 해가지고 쭉 나열한 것처럼 바로 그냥 쓰지는 것이 아니라 얘는 함수는 호출되어져야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호출하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음 줄에 AD는 3, 5라는 X는 3이고 Y는 5라는 값을 매칭시켜서 호출해주고 그곳에 결과값을 result라는 곳에 넣어줬습니다. 이때 result라는 변수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return에서 이런 곳이 있어야 돼요. 만약 없다면 이런 형태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통해서 result에 넣어주는 값은 x와 y에 넣어준 값을 더한 sum이라는 것을 return해주죠. 그럼 결과 이곳은 값의 형태니까 8이 오고요. result는 8이 출력되어집니다. 그럼 결과 확인해보면요. 8이 출력되어졌죠. 이런 형태로 함수는 사용하는데 이런 구문 형태 구조를 가지며 함수는 반드시 호출되어지는 곳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결과를 볼 수 있다.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함수에 대한 예제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php라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 뭔지 모르지만 되게 어려워 보인다. 코드가 길어졌네 하시겠죠. 그러나 실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니까요. 보도록 하죠. 함수, function. 이 함수 이름은 my_log로 파라미터는 두 가지를 받았어요. 근데 아까 사용한 것과 좀 틀리죠. 어느 부분이? 베이스는 2라는 부분이에요. 이곳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즉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사용자가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때 이미 지금 정의되어 있는 그 두 번째 디폴트 값인 2로 값을 할당해 준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널로에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이스에는 디폴트 값으로 2가 할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할 때 파라미터 안에 는 2로 형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로 할당된 파라미터에 사용자가 값을 넣어주면 사용자가 디폴트 값을 무시하고 할당한 값을 파라미터 넘겨주고 만약에 할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값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로 채워줘서 그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처리하는 게 봤더니 로그 arg로 로그 베이스 돼 있던 것을 나눠서 결과를 리절트에 넣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함수들을 호출해야만 실제 이 결과값을 가지고 이 호출한 곳에 넘겨줄 텐데 어딘가에 호출한 곳이 있나 봤더니 이 부분이네요. 10에 콤마 2 그러면 arg에 10을 넣어준 거고 베이스에도 2를 넣어준 결과가 돼요. 두 번째 100에 10이에요. 베이스는 2지만 사용자가 넣어준 값으로 할당되어지니까 베이스 2가 아니라 무시되고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arg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호출한 데 보니까 8,2네요. 8과 2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연산 결과들 하고 다시 이 부분에 한 번 더 엔터 친 것처럼 보이니까 한 칸이 띈 것처럼 보이겠죠. 그 상태에 8이라는 것만 값을 파라미터를 주고 있어요. 뒤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주지 않았죠. 그렇다면 베이스라는 변수에는 2라는 값이 자동적으로 할당되어집니다. 그럼 그 결과를 로그 값으로 해서 나눈 것을 결과 확인하면요. 로그 2의 10은 3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과가 보여지고 로그 10의 100은 10이라고 돼 있던 부분을 100으로 돼 있던 결과값을 나눈 거잖아요. 2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릿수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결과값으로는 2라는 값이 들어가고 8이라고 돼 있는 값을 나눈 거니까요. 결과 3. 2의 3승이 8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3이 나오고요. 2의 8 경우에도 8의 디폴트 2니까 결과 3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즉 이렇듯이 사용자가 값을 지정해서 넣지 않았어도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베이스는 하고 파라미터 정의하는 부분에 아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베이스 그래가지고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사용하시는 것을 쓸 수 있고요. 함수의 마지막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사용자가 몇 개의 파라미터를 할당할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함수를 정의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PHP에서는요. function get arg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전달할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즉 얘를 호출하는데 파라미터를 몇 개 넣을지 몰라서 그런 경우는 그냥 변수 하나 정해놓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전부 가져올래 하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함수 호출한 곳에 봤더니 실제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를 넣었는데 얘는 이곳에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런 때 알진 못하지만 파라미터가 있을지 몰라서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for each를 통해 반복적으로 args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출력해줘라. 이때 하나씩 옮겨가면서요. arg라는 곳에 하나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for each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면 된다. 그럼 차례대로 출력되어지니까 파라미터하고 콜론 찍고 arg 첫 번째 f 엔터 파라미터는 오렌지 엔터 그래서 쿼리까지 해가지고 출력되어지고 엔터 치는 효과까지 해서 출력이 되어지겠죠. 그럼 실제 이렇게 결과가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자를 잘 틀려서요. 복사한 후에 이 뒤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죠. 그랬더니 파라미터 F 순서대로 하나하나 매칭시켜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애플, 오렌지, 뼈, 바나나, 커리까지 해서 결과 확인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해서 함수에 대한 공부를 다 하였습니다. 소스를 보시고요.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